안녕하세요, 화도원입니다. 오늘은 하계 전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왜 해야 하고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 전정은 5월에서 6월 달에 하는 적심 작업과 그리고 7, 8월에 하는 수확전 전정, 그리고 9월 초 중순에 하는 가을 전정을 이제 통틀어서 말합니다. 직접 전정하는 모습만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과수 재배를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금세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설명 없이는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실습보다는 오늘은 설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5, 6월 달에 하는 그 적심 작업인데요. 적심을 하는 이유는 수관 내부의 광환경 개선과 수세 관리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약재 살포할 때 약이 잘 묻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제가 적심 작업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장성 가지 위주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6월 15일 전에 가지를 자를 때는 서너 마디 정도를 남기고 그 위를 자르고, 그리고 6월 15일 이후에 자를 때는 20-30cm를 남기고 이제 그 위쪽 부분을 자르시면 됩니다. 만약 그 6월 20일 이후에도 서너 마디 정도를 남기고 적심을 하시게 되면 2차 신초가 늦게 나와서 7, 8월에 그 화합 분화기 때 꽃눈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혹시 만들어지더라도 꽃눈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7, 8월에 하는 수확전 전정입니다. 이제 요즘에 한참 많이 할 시기인데요. 수확전 전정을 하는 이유는 수세 조절과 광환경 개선, 그리고 과실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면 과일의 착색을 좋게 하기도 하고, 도장성 가지로 가던 양분이 과일로 집중되기 때문에 과실 비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령은 적심 작업할 때 이제 빠뜨렸던 도장지나 적심한 자리에서 2차 신초가 무성하게 나온 것 중에서 햇빛을 가리는 것들만 잘라냅니다. 자르는 위치는 서너 마디 위쪽을 잘라줍니다. 자른 가지 위로 나오는 신초는 결과지로 사용할 수가 없고, 나중에 동계 전정 시 한 두 마디 정도만 남기고 이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 6월에 적심했던 자리에서 나온 2차 신초 중에서 옆으로 난 가지 말고 위쪽으로 난 가지를 잘라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수확 전에 너무 과도하게 전지를 하게 되면 낙과할 수도 있고, 한창 화 분화가 될 시기에 탄수화물 부족으로 화화 현상이 잘 안 돼서 다음에 결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월 초 중순에 하는 가을 전정이 있습니다. 가을 전정을 하는 이유는 수세 안정과 수관 하부의 그 광 투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지를 자르면 잎눈이 이제 휴면에 들어가는 시기라서 자른 부위에서 신초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적심, 그리고 수확전 전정, 그리고 가을 전정을 하는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는 수세 안정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7월 하순쯤에 신초 생장이 정지돼서 더 이상 신초 생장의 동화 양분을 뺏기지 않도록 해서 가지와 뿌리의 양분 축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농가에서 지나친 비료 사용으로 8월 중순이나 9월 초순까지 신초 생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성장한 신초는 꽃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빈 가지가 되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쪽으로 엉뚱하게 양분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가지와 뿌리에는 양분 축적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내한성이 떨어지고 심한 추위에는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 중 하나는 광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햇빛이 왜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빛을 이용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과 무기 양분, 그리고 공기 중에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로 만들어지는 탄수화물은 바로 설탕과 녹말입니다. 그리고 잎에서 만들어져서 체관을 통해서 여러 기관으로 보내지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 형태로 이동을 해서 수용 조직에서 이용이 됩니다. 수용 조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설탕을 공급받는 조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과일이나 이런 신초 끝부분,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덩이 줄기라든가 뿌리, 그리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새순과 줄기 이런 것들이 다 그 수용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받은 설탕을 가지고 세포 내에서 다른 물질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단백질 합성에도 이용이 되고 지질 합성도 하고 세포 벽도 만들고 또 녹말도 만들고
또 남는 것은 설탕 그대로 이제 액포에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과일이 크려면 설탕을 만들어내는 공장, 그러니까 나뭇잎이 충실해야 하고 양분을 나눠 갖는 도장지와 같은 쓸데없는 이런 수용기관이 적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도장지 제거를 해주는 목적이 과일에 이제 직접적인 햇볕을 이제 받게 해서 당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 자체는 햇빛을 받아도 그 광합성 양이 아주 미미합니다. 과일의 단맛을 내기 위한 모든 양분은 이 잎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일에 직접적인 햇빛을 받게 할 것이 아니고 다음에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지 꽃눈에 햇빛이 잘 들도록 해주면 다음에 결실도 보장이 되고 그 가지의 잎에서 양분을 보내주고 또 이제 지금 현재 과일이 달려있는 이런 가지 잎에서도 양분을 보내주기 때문에 좋은 과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영상 내용을 줄이려다 보니까 너무 짧아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게 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작물 관리 잘 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